네, 안녕하십니까. ICT 멘토링 학술대 발표자 명지대학교 곽찬우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전 세계 전염병 알림 사이트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목차와 같이 주제 선정, 시스템 기획 및 구성, 사이트의 기획 및 구성, 결론 및 활용 방안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유행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 확진 인구는 4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염병 관련 정보의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에 이은 10년 만에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 재난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는 페이크 뉴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말하며 세계 기자 대회에서도 페이크 뉴스를 안건으로 삼을 만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기획하기 전 저희는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로 정보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와 분석은 IBM사의 왓슨 NLU라는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페이지별 크롤러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크롤링합니다. 이 크롤링한 정보를 자연어 처리하기 위해 왓슨 NLU라는 툴에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이 입력한 정보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형화된 정보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출력한 정보들을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페이지에서는 이 저장한 데이터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장고 프레임워크로 이용자들이 이 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정한 3개 SNS 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3개의 페이지에서 크롤러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를 마친 정보들이 4개의 대시보드를 통해 게시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시보드는 각 SNS 페이지별로 몇 개의 게시글 수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팩트 파트와, 그 다음에 이 게시글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백분율화하여 나타내주는 로케이션, 그리고 SNS 페이지별, 일별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게시글과 자연어 처리를 통해 나온 키워드가 탑 포스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게시물들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 Recent Photos, 총 4가지의 대시보드로 구성하였습니다. 알림 사이트는 데이터 수집, 정형화, 가시화 3단계를 거쳐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데이터 용량 처리 절감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욕설과 불필요한 문구가 포함된 자료들은 예외 처리 전 처리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게시 날짜를 설정하여 데이터 크롤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크롤링한 이후 자연어 처리를 위해 왓슨 NLU라는 툴을 이용을 합니다. 왓슨 NLU 툴을 이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왓슨 NLU 툴에 다음 사진과 같이 예시 텍스트를 넣게 되면 센티멘트, 엔티티, 키워드, 이모션, 스코어 같은 여러가지 정형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스코어라는 부분에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2차적인 데이터 선별을 마치고, 저희가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키워드, 리전, 스코어, 엔티티 같은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을 하여 장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를 돌리기 전 각 크롤러 부분의 구현 사진입니다. 트위터 크롤러는 개발자 API를 사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딕셔너리 형태의 결과물을 얻어 자연어 처리에 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트위터 API는 다른 방법으로 뷰티풀 숲과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각각의 페이지에 접근하고 로그인하여 원하는 게시물을 검색하고 각각의 정보의 태그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크롤링한 후 장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거치게 되면 똑같은 속성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 페이지별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하여 페이지별 0번, 1번, 2번으로 각 페이지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장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가시화를 위하여 MVC 패턴을 이용합니다. MVC 패턴이란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의 약자로 모델 뷰 컨트롤러 세 가지에 의해서 웹페이지에 표현되는 패턴을 일컫습니다. 모델은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타입이나 형태를 지정해주고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 사이에서 이용자의 입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이용자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뷰단에서는 오브젝트홀 함수를 이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각각에 맞는 값들을 렌더 값을 통하여 인덱스 페이지로 전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이 인덱스 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정형화, 데이터 가시화 세 단계를 통하여 사이트가 동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장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팬데믹이라는 현 팬데믹 사태를 억제하자는 팬데믹 앞에 접두어 D를 붙여 사이트 이름은 디팬데믹으로 작성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SNS 페이지별 게시물 수를 나타내주는 팩트 파트와 이 게시물들의 위치 분포를 나타내주는 로케이션 파트입니다. 하단부에는 게시물별, SNS별 가장 인기 있었던 게시글과 관련된 키워드를 나타내주는 탑 포스트 파트와 제일 하단에는 가장 최근 게시물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Recent Photos 파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존의 정보를 수집 여과 가공하여 투명한 정보로 재탄생시켰고 전 연령층에게 가시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맞이한 지금 페이크 뉴스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공공기관에서 전염병 관련 데이터 수집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염병 외에 다른 키워드를 활용하여 더욱 방대한 세계적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전세계 전염병 알림 사이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핏 떠오르는 건 구글 트렌드랑 뭐 어떤 차이,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SNS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문구만을 제거해서 제일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보들만을 게시를 하고 다른 정보들보다 최대한 신속성을 가지고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건가요? 네, 요즘 SNS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SNS 정보도 되게 신속하고 정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 점이 아마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크롤링을 해가지고 얻어와가지고 하길래 구글 트렌드랑 무슨 관계 차이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사용자들이 게시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정보들을, 관련 정보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올려주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제공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NLU를 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그것들을 크롤링하는 방법, 어떻게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신 거예요? 각 페이지별로 크롤러는 다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위터 API 같은 경우는 크롤링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개발자가 쓸 수 있도록 되게 간편한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텍스트 부분만 이 왓슨의 NLU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왓슨 NLU에서는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떠한 카테고리인지 어떠한 키워드가 있는지 이 문장이 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정형화된 정보를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화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게시글을 확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키워드나 점수 같은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선별을 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NLU를 활용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도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확도를 말씀하시나요? NLU에서 네. 테스트한 게 내가 신속하다, 더 정확하다, 네. 신속한 것도 있고 네. 너 그게 정보에 손실이 없이 네.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NLU를 돌리게 되면은 그 모든 문장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분석 과정에서 손실될 우려는 없고 하나하나 모든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이게 키워드화돼서 이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정보 손실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될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 나와 있는 것들보다는 어떤 그런 것도 우월성 있다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게 여기에 더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고요. 네, 질문이 왜 나오냐면 네. 이 NLU를 이용해서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정보들을 추가로 더 덧붙여가지고 네. 이 스코어를 다시 낸다고 했는데 네. 어떤 정보를 더 넣는지가 일단 없고요. 첫 번째. 네. 어떤 정보를 더 붙여가지고 이걸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별레이션 할지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제대로 내가 이 책임론가 네. 그런 매트릭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고려가 돼 있나요? 연구하면서요? 네, 그 점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자연어 처리라는 툴에서 얘가 긍정적인 문장인지 부정적인 문장인지를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첫 번째로 고르는 건 이 정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솔직히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이러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문장의 전체적인 감정이라는 점수는 부정적이라는 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툴을 통해서 혹시나 저희가 크롤링한 정보가 그 긍정의 정보가 나왔을 때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별을 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할 때 그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고, 그다음 추가적인 정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점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문장을 넣었을 때 점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어 처리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점수나 아니면 카테고리 키워드 같은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탑 포스트에 그 문장과 이 문장의 키워드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거기 그럼 플러스에서 질문은 네. 이게 페이크 뉴스는 네. 포지티브한가요, 감정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페이크 뉴스랑 정상적인 뉴스랑 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뉴스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네. 이용자들의 게시글에 네.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네.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 사이트들이 아닌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는 그러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변형을 해서 제작하게 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게 영문에서 그런 감정 사전이 따로 있고 네. 한국어에서는 아마 카이스트에서 만든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런 사전이 따로 있잖아요. 감정 사전이. 네.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네네. 그러면 내추럴링 NLU로 해가지고 네. 내추럴링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네. 분리해가지고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임의적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네. 어느 거를 사용하라고요? 그런 감정 사전은? 감정 사실은 그 왓슨 NLU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코어랑 센티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긍정이다 부정이다로 뜨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수치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뜨게 되고 긍정일 경우에는 0부터 1까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계점을 0.3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0.3이면은 이게 부정이 게시글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적으로 판별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게시글을 판별하게 된 것입니다. 휴리스틱하네요. 네. 그러면 시작에 이거를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네. 정확한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SNS의 글들을 보고 네. 잘못된 정보들을 빼고 네. 제대로 된 정보를 주겠다는 게 원래 의도 아니에요? 연구 의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센티멘트가 정확한 메저먼트의 척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제 질문은. 뭐 그게 추가적인 선별 과정이 필요하여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연어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이용자들이 줄 수 있는 정보 선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거짓된 정보, 정확한 정보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확한 정보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한 건가요? 네, 비교는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가 중간에 버려지는 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없어지는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일단 욕설이 SNS다 보니까 개인의 표현 자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욕설에 대한 게 일단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문구들이 삽입된 것들은 일단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본인이 개발했으니까 개발한 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많은 학생들이랑 같이 개발해 본 영역이기에 네. 서로 좀 이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그거 뭐 네. 서로 다를 수는 있으니까 네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